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 있으셨나요? 밤에 누웠는데 눈꺼풀은 무거운데 머릿속은 더 밝아져서 지난 일, 서운한 일, 걱정이 끝도 없이 떠오르는 순간. 그러다 보면 새벽 3시, 4시 창밖이 환해질 때까지 뒤척이고 아침이면 눈도 제대로 못 뜨고 하루 종일 기운 없이 버텨야 하는 날. 그게 얼마나 서럽고 답답한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는 35년간 환자들을 만나 온 신경과 전문의 김민재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은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차라리 하루 굶는 게 낫지. 잠을 못 자는 건 정말 못 견디겠어요. 잠은 사치가 아니라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도 수면제도 필요 없는 방법, 단 10초 만에 몸과 마음을 잠드는 모드로 바꾸는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실제로 수년간 불면에 시달리던 환자들이 이 방법 하나로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그냥 넘기신다면 또다시 긴 밤을 견뎌야 할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 밤 여러분도 스르르 잠드는 기적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 방송이 바로 여러분의 남은 밤과 삶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왜 우리가 잠을 못 이루는지 그 이유부터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자기 진단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면 내 불면증이 단순한 불편인지 아니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듣지 마시고 속으로라도 대답을 꼭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침대에 누우면 몇 분 안에 잠이 드십니까? 혹시 30분이 지나도 눈이 말똥말똥 떠 있고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하면서 시계를 자꾸 들여다보십니까? 사실 이게 바로 불면증의 시작입니다. 단순히 나는 원래 잠이 늦게 오는 체질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정상적인 수면을 하는 분들은 침대에 누운 지 보통 10분 안에 뇌파가 변하면서 잠으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30분이 넘어가면 뇌가 이미 긴장 모드로 바뀌어 버려서 그날 밤은 사실상 깊은 잠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밤 같은 패턴을 겪고 있다면 그건 몸과 뇌가 잠을 못 자는 쪽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무서운 신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새벽 3시나 4시쯤 꼭 눈이 떠지지 않으십니까? 이건 특히 60대, 70대 어르신들께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주기가 짧아져서 새벽이 되면 뇌가 깨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다시 잠들지를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눈은 떠졌는데 다시 눕자니 머릿속은 걱정으로 가득 차고 도리어 심장이 두근거리고 창밖이 밝아질 때까지 그대로 뒤척이다가 결국 아침을 맞이하죠. 그 피곤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낮 동안 졸음이 쏟아져서 운전이나 외출할 때 위험해지고 기억력 저하와 우울감이 뒤따르게 됩니다. 단순한 새벽잠이 아니라 건강을 갉아먹는 불면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밤에 분명히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전혀 개운하지 않으십니까?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증상입니다. 침대에서 6시간, 7시간을 누워 있었지만 실제로는 깊은 잠, 즉 숙면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하면 뇌가 휴식을 하지 못한 채 표면에서만 맴돌다 아침을 맞습니다. 그러니 눈은 떴는데 온몸은 더 무겁고 하루 종일 기운이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누적되면 결국 치매,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나는 그냥 원래 아침에 피곤한 체질이야 하고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셨습니까? 첫 번째, 잠드는데 30분 이상 걸린다. 두 번째, 새벽에 꼭 한 번은 눈이 떠진다. 세 번째,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불면증의 고통을 겪고 계신 겁니다. 두 가지 이상 겹친다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냥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불면증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점점 심해지고 몸과 마음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도 매일 밤 이 세 가지를 다 겪는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매일 밤 같은 고통이 반복될 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실천하신다면 내일 아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과 상담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이런 말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평생 편히 잘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절망이 깊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첫걸음을 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잠이 안 오는지 그 원인을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그 원인을 알아야 비로소 해결책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단 10초 만에 잠드는 실전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채널을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불면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잠을 못 이루는 걸까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혹은 체력이 떨어져서만은 아닙니다. 불면에는 뚜렷한 원인이 있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몸의 문제, 마음의 문제, 그리고 환경의 문제입니다. 첫째, 몸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불 끄고 10분만 누우면 스르르 잠들던 분들도 이제는 그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아 내가 잠들어도 된다는 신호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더구나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같은 만성질환 약물들도 부작용으로 불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약 때문에 더 잠이 깨는구나 하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둘째,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몸은 피곤한데도 잠을 못 잡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음이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걱정과 불안, 자식 생각, 경제적 부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밤이 되면 더 크게 몰려옵니다. 낮에는 TV나 대화로 분산되던 생각들이 밤에는 고요한 침실 속에서 더 크게 울리죠. 오늘 왜 이렇게 말을 잘못했을까? 내일 병원에 또 무슨 소리를 들을까? 아들 내외는 잘 지내고 있을까? 같은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뇌를 계속 깨워둡니다. 결국 몸은 지쳤는데도 머리는 절대로 꺼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셋째, 환경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침실은 안녕하십니까? TV를 켜놓고 주무시는 분, 휴대폰을 침대 머리맡에 두고 계속 만지작거리시는 분, 창밖 불빛이나 시끄러운 소음에 노출되어 계신 분들. 이 모든 것이 수면을 방해하는 환경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불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뇌가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또 낮 동안 활동량이 부족해 몸이 피로하지 않으면 밤에 눕더라도 잠이 오기 힘듭니다. 결국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불면을 만성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몸, 마음, 환경이 서로 얽히면서 불면의 굴레가 생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게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잠이 안 오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뇌 속에 각인되면 실제로 뇌가 아예 잠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불면은 단순히 하룻밤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될수록 뇌와 몸을 망가뜨리고 우울증 치매 같은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으셨습니까? 아, 그래서 내가 못 자는 거였구나. 바로 그 깨달음이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원인을 붙잡고 실제로 숙면을 되찾을 방법을 찾아 나갈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 알려드려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낸 숙면 6단계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절대 채널을 돌리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노후의 질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몇 달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전북 군산에 사시는 68세 김영수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15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거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답니다. 그런데 갈수록 심해져서 밤마다 2~3시간밖에 못 자고 새벽 4시만 되면 눈이 번쩍 떠져 버렸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나는 자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누워도 잠이 안 올까봐 두렵습니다. 누우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내일 또 피곤할 생각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차라리 밤새 앉아 있는 게 더 편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수면제에 의존하다 보니 낮에는 머리가 멍하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해져 몇 번씩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이 태산이었고 본인도 결국 우울감이 심해져 병원을 찾으신 겁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김 어르신께 아주 간단한 10초 숙면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죠. 에이, 내가 그걸 한다고 잠이 오겠어? 수면제도 안 듣는데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따라 해보신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을 감고 10초 동안 제가 알려드린 동작과 호흡을 반복하자 그동안 며칠을 뒤척여도 오지 않던 잠이 스르르 찾아왔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어르신은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소리 끝에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젯밤에 6시간을 내리잤습니다. 눈을 뜨고 시계를 보는데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편하게 잘 수 있는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살아있는 게 이렇게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저건 저 사람 얘기고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김영수 어르신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달라지셨습니다. 불면증은 결코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방법을 알면 누구든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10초 숙면 비법과 더불어 숙면 6단계 실천법을 같이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김 어르신이 하신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해냈으니 다른 분들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절망 속에 잠 못 이루던 긴 밤은 끝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 숙면 6단계 실천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실천입니다. 지금까지는 왜 잠이 오지 않는지 또 실제로 불면에서 벗어나신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에게 직접 알려드리고 효과를 확인한 숙면 6단계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호흡입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억지로 눈을 감고 뒤척이면 더 초조해집니다. 이럴 때는 아주 간단하게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를 반복해 보십시오. 특히 내쉴 때는 일부러 길게, 마치 풍선을 천천히 꺼내듯이 내뱉으셔야 합니다. 이 호흡만 해도 뇌파가 차분히 가라앉으면서 몸이 긴장을 풀 준비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근육 이완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에 힘을 하나씩 빼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눈썹에 힘이 들어가 있다면 살짝 풀어주고 어깨가 올라가 있다면 천천히 내려줍니다. 손, 배, 다리, 발까지 차례로 힘을 푼다라고 속으로 말하며 이완하세요. 몸이 느슨해지면 뇌는 자연스럽게 이제 잠들어도 된다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세 번째, 침대는 오직 잠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보거나 TV를 켜두거나 책을 읽습니다. 하지만 이건 뇌에게 침대는 깨어있는 곳이라는 잘못된 습관을 각인시킵니다. 침대에 누우면 뇌가 자동으로 잠 모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침대는 오직 수면과 휴식만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일정한 수면 리듬을 만듭니다. 밤마다 자는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뇌는 언제 잠들어야 할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아무리 늦게 자더라도 기상시간만큼은 일정하게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뇌가 자동으로 그 리듬을 학습해 저절로 밤에 졸음이 오게 됩니다. 다섯 번째, 빛과 소음을 차단합니다. 작은 불빛 하나, 스마트폰 화면, 지나가는 차 소리도 수면을 방해합니다. 암막 커튼이나 수면 안대를 활용하시고 귀마개나 조용한 백색 소음을 틀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내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다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숙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섯 번째, 감사 일기 쓰기입니다. 이건 의외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신 방법입니다. 잠들기 전에 작은 노트에 오늘 고마웠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자식이 전화해 준 것, 밥이 맛있었던 것, 동네 꽃이 예뻤던 것, 어떤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이 습관은 뇌를 긍정적인 감정으로 전환시켜 불안과 걱정을 잠시 내려놓게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따뜻해진 상태에서 잠자리에 드시면 훨씬 쉽게 잠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6가지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몸과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하는 겁니다. 단 하루만 해보고 효과가 없네 하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김영수 어르신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주일, 2주일 꾸준히 하시면서 점점 밤이 달라졌고 지금은 수면제 없이도 매일 6시간 이상 푹 주무십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우시면 이 6단계를 하나하나 떠올리며 실천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고 몸에 힘을 풀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정리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불면 인생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불면증이라 해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질과 생활 습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을 볼 때 항상 맞춤형 처방을 강조합니다. 지금부터는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3가지 유형별 맞춤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민한 신경형 체질입니다. 이분들은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고 사소한 일에도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분들입니다. 침대에 누우면 오히려 머리가 더 복잡해지고 잠은 멀리 달아나죠. 이런 분들은 잠들기 전에 반드시 마음 정리 의식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간단히 스트레칭을 하고 오늘 있었던 일을 일기나 메모에 짧게 적어두세요. 걱정은 종이에 남기고 침대는 비워둔다는 습관을 들이면 뇌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또 카페인에는 특히 민감하기 때문에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나 녹차를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체력 부족형 체질입니다. 낮 동안 활동량이 적고 몸이 쉽게 피로해지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만 계시거나 앉아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오히려 몸을 더 써야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 맨손 체조, 계단 오르기 같은 간단한 운동을 매일 조금씩만 해 보십시오. 단, 잠들기 직전 격한 운동은 피하고 오후 늦게 가볍게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오늘은 정말 수고했다고 느껴야 숙면 호르몬이 더 잘 분비됩니다. 셋째, 생활 습관형 체질입니다. 이분들은 특별한 병이 없어도 습관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TV를 켜둔 채로 잔다든지 스마트폰을 침대에서 오래 쓴다든지 밤늦게 과식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죠. 이런 생활 습관형 불면은 아주 단순합니다. 습관을 고치면 바로 좋아집니다. 특히 전자기기 사용은 숙면의 가장 큰 적입니다. 화면 불빛은 뇌를 각성시키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늦은 밤 과식은 위장을 긴장시키므로 저녁 식사는 가볍게 취침 3시간 전에 끝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나는 예민한 신경형에 가깝네 혹은 나는 활동 부족형이구나 하고 떠오르셨을 겁니다. 정확히 내 체질을 아는 것이 불면을 고치는 첫걸음입니다. 무조건 남의 방법을 따라 하기보다
내 몸과 생활 패턴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효과가 오래갑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잠은 억지로 자는 게 아닙니다. 잠이 스스로 찾아오게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 길을 여는 방법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몸을 이완시키고 마음을 차분히 하고 환경을 정리하는 것. 이 기본 틀 위에서 각자의 체질에 맞는 맞춤법을 더하면 불면은 반드시 나아집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는 나는 왜 잠을 못 잘까만 고민하지 마시고 나는 어떤 체질이니까 이렇게 실천해 보자 하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면증을 오래 겪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잠이 없는 체질이야. 나이 들면 다 잠이 줄어드는 거지. 낮에 안 자면 밤에 잘 올 거야. 정말 그럴까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잠이 줄어든다. 물론 연세가 들수록 수면 시간이 조금 짧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잠이 줄어드는 것과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나이 탓만 하며 방치하다 보면 오히려 불면이 습관처럼 굳어져 더 큰 질병을 부릅니다. 즉, 나이 때문이 아니라 관리 부족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두 번째 오해, 낮잠을 참으면 밤에 더 잘 잔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억지로 낮잠을 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낮에는 피곤에 시달리고 밤에는 여전히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일정한 수면 리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낮잠을 12시간 길게 자는 건 좋지 않지만 20분 내외의 짧은 낮잠은 오히려 뇌를 재충전시켜 밤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중요한 건 낮잠을 짧게 규칙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세 번째 오해, 술 한잔 하면 잠이 잘 온다. 많은 분들이 술이 수면제라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술은 뇌를 잠깐 마비시켜 쓰러지듯 눕게 할 뿐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잠든 날은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숙면의 효과를 전혀 얻지 못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알코올이 불면을 더 심하게 만들고 건강까지 해칩니다. 네 번째 오해, 침대에 오래 누워 있으면 언젠가 잠이 온다. 많은 분들이 누워서 억지로 잠을 기다리다가 밤을 새워버립니다. 하지만 침대에서 오래 뒤척이는 건 뇌의 침대 깨어 있는 곳이라는 나쁜 습관을 각인시키는 최악의 방법입니다. 차라리 20분 이상 잠이 안 오면 조용히 일어나 가벼운 책을 읽거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다시 눕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오해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불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가로막는 덫이었습니다. 나는 원래 잠이 없는 체질이야 라고 단정 지으며 포기하지 마시고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으면 나도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불면증은 운명이 아닙니다. 나이 탓도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과 습관을 바꾸면 오늘 밤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모든 방법을 다 따라해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다음 장에서 그 기준을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대부분의 불면은 분명히 좋아집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불면증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에 큰 위협이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병원을 찾아야 할까요? 제가 드리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3개월 이상 불면이 지속될 때입니다. 단순히 하루 이틀 잠을 설친 건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잠이 오지 않거나 새벽마다 깨는 증상이 이어진다면 그건 만성 불면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뇌와 몸이 이미 불면 체질로 굳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둘째, 낮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입니다. 밤에 못 자는 것도 괴롭지만 낮 동안의 문제가 더 무섭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져 운전 중 사고를 낼 뻔한다든지,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 사람 관계가 틀어진다든지, 혹은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낮에 삶이 무너진다면 절대 혼자 참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셋째, 다른 병의 증상과 함께 나타날 때입니다. 불면은 단독으로 오기도 하지만 우울증, 불안장애, 치매, 혹은 갑상선 질환, 심혈관 질환 같은 기저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슴이 두근거려서 못 잔다, 자다가 숨이 막혀서 깬다, 아침마다 두통이 심하다 같은 증상은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한 불면이 아니라 다른 질환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72세 여성 환자분은 잠이 안 온다며 오셨는데 검사를 해보니 심장 부정맥이 원인이었습니다. 만약 그냥 불면증이라 생각하고 방치하셨다면 큰 위험을 맞으실 뻔했습니다. 이처럼 불면은 단순히 잠을 못 잔다 해서 끝나지 않고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불면증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많지만 모든 걸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큰 병을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면이 3개월 이상 이어지고 낮의 생활을 무너뜨리고 다른 질환 증상과 동반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병원까지 가야 하나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병원 진료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 불면을 조기에 끊어내고 건강한 노후를 지켜내기 위한 길입니다.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리시면 분명히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결론과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늘 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왜 잠을 못 이루는지 스스로 진단하는 방법, 그리고 원인과 사례, 숙면을 위한 6단계와 체질별 맞춤법, 흔한 오해와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직접 실행하는 것입니다. 불면증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그냥 피곤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갉아먹고 결국은 삶의 질을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잠을 제대로 자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숙면은 최고의 보약이고 어떤 건강식품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치료입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이런 고백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잠이 제일 큰 행복입니다. 잘 자니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그분들의 인생 자체가 바뀌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오늘 밤 침대에 누워서 제가 알려드린 10초 숙면법과 6단계 실천법을 그대로 따라해 보십시오. 그 10초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수십 년을 잠 못 자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바뀌겠어?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완벽히 달라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집니다.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그 변화가 쌓이면 결국 나는 이제 편히 잘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잠은 억지로 얻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열어주면 스스로 찾아오는 손님과도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바로 그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오늘 밤부터 새로운 희망을 안고 편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달라지기를, 그리고 남은 인생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밤은 따뜻한 이불 속에서 깊고 편안한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활짝 웃는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